2018년도 12월 27일 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코치님 안녕하세요. 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독수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남자분이시고 26살의 취업준비생이십니다. 상담 내용 볼까요? 우리 독수리님 들어와 계시죠? 예, 독수리님이 항상 우리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요새 취업 준비하는 중간에 마침 지침 주신 날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그 친구가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인지 제 기준에 적합한 건지 계속 생각을 해보았고 답정너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 7시경에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공부를 다 끝내 놓았고 이젠 감정적으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저는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병신의 표본에 연애를 했네요. 아, 이렇게 또 욕설을 써주시고, 헤어지고 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고 헤어진 것은 8월 중순이었고 직접 카톡을 한 거는 9월 중순에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낸 게 2달이나 되었습니다. 코치님이 진단해주신 매력의 부족이라는 부분이 남자로서 민망한 이별의 사유인 것 같아요. 권태기로 헤어졌습니다. 상대는 끝까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고 오히려 제가 헤어지자고 보채는 꼴이 됐네요. 뭐 지금 변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제가 지독하게 매달렸는지 전화의 신호음이 가자마자 바로 거절 전화를 끄더라고요. 원래 사귀었을 때도 뭔가 복잡한 상황 자체를 못 견뎌 했어요. 그냥 안 받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거절을 하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말 긴 장기전이 되려나요? 전 여자친구는 현 남자친구와 이제 막 10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관심이 가지도 싶지도 않고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고 네. 해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침 주신 것들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전제는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뭐 상대가 거절을 했다고 심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요. 현재 80강 정도까지 사연과 강의를 모조리 읽으면서 배우고 있는데 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제 상황이 어떤 상태고 어떻게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는 사귀는 상대가 있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일체 여지를 주지 않는 강력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우리 독수리님 들어왔죠? 예. 독수리님 어디 있어요? 예. 독수리님 연락 계속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연락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답이 조금 지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독수리님은 연락 안 왔죠? 아예 여자가 연락 안 하죠? 아예 연락 안 왔어요? 오케이.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주 연락만 안 하면 됩니다. 예. 뭐 우리 독수리님이 이야기 해주시는 것처럼 뭐 상대방이 뭐 그 누구에게도 일체 여지를 주지 않는 강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텀으로 계속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뭐 너무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은 있어도 안 되는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얼마 전에 올라온 베니님 사연 아시죠? 어떤 여자를 헌팅해서 만나는 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재회가 아니라 그냥 헌팅,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안 되는 건 없고 기다리는 게, 예, 계속 꾸준히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한 2,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또 연락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기 발전하고 계시면 되죠. 예, 그럼 됩니다. 예, 너무 자주만 연락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2개월 만에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2개월 뭐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또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직 뭐 본인에 대해서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거죠. 이 연락을 안 받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 마음 정리가 잘 안 되고 그 여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연락을 안 받는 경우는 그 여자분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절을 당했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헌팅을 해서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갖다 막 거절할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 여자분에 따라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남자를 경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외 같은 경우에는 이 헌팅보다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니님이 했던 것처럼 그 헌팅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은 게임이에요. 사실 내가 예전에 한번 만났었던 사람이라는 건 나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거고,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안 만난다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나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서는 계속 연락을 취하면요, 상대방이, 우리가 매일매일 연락을 취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냥 차단하고 여러분들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고 매달린다고 생각하고 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2개월이나 3개월마다 이렇게 연락을 주면요, 상대방은 우리를 딱히 거절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여자가 나한테 2개월에서 3개월마다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노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예. 내가 매일매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2개월마다 연락을 하는데 뭐 사실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집착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런 거니까, 예. 3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독수리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시오. 예.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뭐, 여러분들이 모든 작업이라는 건 멘탈 게임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남아있는 것보다 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중에 연락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한 3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걔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나는 걔가 나랑 헤어진 이후로 여자도 한 명도 안 만나고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과 연락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걔 전화해가지고, 미영이야? 야, 영이야? 야, 너 아직도 난 너를 좋아하고 있어. 넌 그때 이후로는 한 명도 안 만났어. 그런 얘기 하시면은 여러분들만 좋아하니까 정말 좋아요? 기분이? 그런 일은 지옥에서, 아니 진짜 꿈에서라도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만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오랜만에 생각나서 그냥 연락했어. 잘 지내지? 나도 여자친구 새로 사귀었지. 그래, 너 남자친구 사귀었어? 그래. 나중에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나서 연락한 거야. 나중에 또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관계가 쿨해지는 거지. 상대방이 본인이랑 헤어진 지 3년이나 됐는데 남자도 안 만나고 여자도 안 만나고 계속 본인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을 빨리 만나는 게 좋아요. 예, 제외하는 데는. 예. 응? 그러니까 제외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역설적으로 다른 이성을 빨리 만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다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연애 진단에 12월 28일님, 예,
28일님이 아니고 12월 28일에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파울리스타님, 예. 파울리스타님이 오셨죠? 예, 파울리스타님 아까 잠깐 얼굴 보였던 것 같은데, 예. 자, 물음표 가득했던 지난 연애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쌤, 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분이시고 29살의 직장인이십니다. 예. 연애 경험은 한 5번 정도 되시고요. 예. 소개팅으로 이제 총 3개월간 연락을 했고 2개월간 교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리스타님이 아까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예, 한번 계속 상담을 해볼게요. 예. 감사의 인사부터 올리고 싶습니다. 미루코님. 이별한 지 한 3주 정도 흘렀는데 2주 정도는 미루코님 유튜브 강의 보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거의 30시간은 시청한 것 같더라고요. 매번 최고의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제외 희망보다는 자꾸 뭐가 문제였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힘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연애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고 특별한 일 말고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물음표가 생긴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애는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제 시 상황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장거리 연애였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장거리 연애가 문제가 되죠. 우리 사연 중에 거의 한 굉장히 50% 이상이 장거리 연애, 진짜 장거리 연애가 엄청 많아. 50% 훨씬 넘을걸요? 진짜. 예, 주말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 만났대요. 한 주에 1, 2회. 굉장히 많이 만나신 거예요. 장거리 연애 중에. 주말에만 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그녀에 대한 생각을 더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직장 및 집은 서울이었고 상대방 직장은 충청도였대요. 집은 서울이고, 예. 지방에 근무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함.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퇴근 후 서울로 올라왔고 터미널에서 주로 만났고요. 상대방의 수려한 외모에 감정이 많이 끌렸다고 합니다. 데이트 코스 및 대화는 제가 많이 리드했습니다. 연락 패턴은 서로 번갈아 가며 바빴지만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 꾸준히 연락을 했습니다. 이 꾸준히 연락하는 게 문제가 돼요. 예. 전화 통화는 본인이 주로 많이 하고요. 예. 상대방이 잠이 많아서 못 받은 적이 많았고요. 다음날 부재중 전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서운한 감정이 자주 들었음. 사실 이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에 근무하다가 항상 집에 올라오는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피곤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기숙사 생활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수원에 있었던 기숙사에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금요일날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침에 가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면 엄청 힘들어요. 예, 쉬지도 못하고. 예, 직장 내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는 어디서 풉니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 자체가 사실은 이게 오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로 회식 자리나 친구들 만날 때는 연락 없이도 터치 안 하는 스타일이었고, 상대방이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가 있는 동안 시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큰 상황이, 예, 우리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배하게 됩니다. 자, 주요 사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술을 안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혀는 이미 꼬부라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전화를 걸었을 때 씻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안 했고 상대방이 잠들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장거리 연애의 폐해가 되겠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가 7시쯤 미안하다는 카톡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됐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았고요.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너가 강하게 나와서 무슨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늦게 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날 제가 집 근처에 가서 만나고 갈등을 풀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다시 한번 하면 못 만난다고 얘기를 했고요. 술자리에서 어떤 동료가 자기에게 좋아했다고 호감을 표현했어서 뭔가 죄책감에 거짓말을 했다더군요. 예, 이런 게 중요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를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모든 문제는 심플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누차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딱 바라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짬뽕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요리를 갖다가 이 맛도 뭐 이것도 맛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케이크도 좋아하니까 케이크도 넣고 무슨 뭐 김치찌개도 좋아하니까 김치찌개도 넣고 해가지고 그걸 버무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심플하게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 간략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제가 늘상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저 같은 상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큰 상황을 봐야 돼. 가장 큰 상황은 에너지 문제예요. 예. 이 사람 에너지가 관리가 잘 되고 있나를 판단을 해봐야겠죠. 근데 얘가 주중에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말에는 우리에게 올라온단 말이야.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올라왔다가 또 월요일 날에는 차 타고 내려가야겠죠. 일요일 날 저녁이라던가. 그죠?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얘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푸는 겁니까? 인간이 도대체 언제 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직장 일 다니고, 예, 데이트하면서 쉽니까? 근데 데이트하면서 쉬어야 되다 보니까 연락이 자주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연락을 하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복긍정님이 장거리 연애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서로 장거리 연애는 서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거는 장거리 연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애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거리 연애 같은 경우에는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나 뭐 상대방에게 이런 자꾸 만나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지게 되면 사실 이 관계를 금방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아시겠죠? 그래서 술 마셨다고 거짓말 한 거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여자분 스스로가 뭔가 자꾸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구도, 그러니까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충청도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또 집에 내려가고 이거 얼마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요 얼마 못 버틴다고 생각해요. 예, 쉴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장 그게 큰 문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 그냥 자질구리한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인간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으면요 이걸 갖다가 합리화를 하는데 이게 내가 정말 에너지가 없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의욕이 떨어지는데 왜 이 의욕이 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해요. 제가 오늘도 상담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은빛진주님이 저에게 자기가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내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치가 높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그게 참 이게 인간은 되게 상황적인 동물인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미련에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대방의 지금 우리 파울리스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자친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어떤 동료가 자기에게 좋아했다고 호감을 표현했는데 뭔가 죄책감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어떤 이유에서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처벌만 따를 뿐이지 뭔가 중요한 건 없고요. 사실 전체적인 구도를 봐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반업효과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인간은 콜드 리딩 편의 반업효과에서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인간은 자기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를 잘 몰라요. 예. 자기가 정말 좋아한다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난 진심으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는 했나요? 이게 진심인가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게 존재는 해요? 아 사랑이라는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면 막 연락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글쎄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유치원에 한번 가보세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보세요. 학교 애들이 선생님을 좋아할 때 같은 방식으로 좋아합니까? 예. 그죠? 같은 방식으로 좋아요? 예. 아니 어떤 애들은요 선생님이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막 물건을 깨고 말썽을 부려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예. 여러가지 방식이 있죠. 예. 다 다르죠. 그죠? 예. 다 다르죠. 그걸 갖다가 사람마다 방식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그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동물이냐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이 이런 행동 되게 많이 합니다. 인간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잘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야, 너 이렇게 예의가 없어. 혹은 야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또는 야 이거는 야 비정상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얻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얻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죄책감 이런 동정심 같은 걸 심어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수작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연인 간에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아, 오빠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하는 태도냐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야. 오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태도야? 그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연락 많이 하게 만들려고 그런 얘기 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 너무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약간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염세적이긴 하죠. 예. 근데 인간들이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예. 여러분들 직장 가서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 어떤 상식이 어디 제3자 기관에서 상식을 정해줍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교과서에 나와요? 예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3자의 기관에서 정해줬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자, 사랑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 이 세상의 철학자마다 다 얘기가 달라져요. 사랑이라는 건 있다 없다에 대해서도 논하는 게 다르고,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 달라요. 예.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참 웃기게도 누군가가 나에게 궁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외시켜 드리는 방법도 그렇죠. 처음엔 여러분들 죽어라 싫어했던 사람들도 2,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연락했을 때 즐겁게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요. 80%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드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죠? 이 감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건데 굳이 사랑이 진심이냐 이따위 얘기하실 거면은 정말 이건 우리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하는 강의를 갖다 들으시면 안 돼요. 사랑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기술들 총동원해서 사랑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죠? 응? 어떤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머니 밥상이 되기도 하고요. 훌륭한 어떤 프라이즈 같은 보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카톡을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할 말 없게 만드는 카톡을 보내서 하루는 제가 거의 연락도 4시간 간격으로 단답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전화하자는 상대방에게 아니야 카톡으로 해 라고 했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며 바로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나쁘고 멍해서 알았다 하며 이유나 들어보자 라고 했고, 상대방은 전화를 걸어 저에게 서운한 점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왜 일어나면 일어났다, 운동 가면 운동 간다 말 안 해주냐고 하면서 연애하는 기분이 안 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대방의 단답이 마음에 안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며 다시 잘 만나게 되었고,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오면요, 사실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대충 마무리 짓고 이어나가는 건요, 사실 별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른이죠. 일단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을 때는 조금이라도 신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응? 예, 헤어진 며칠간은 적어도 한 1, 2주간은 떨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지. 응? 아무리 그냥 서로 좋고 이제 고칠 점 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1, 2주간은 떨어져 있어야지. 너무 이거 책임감 없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음에 헤어지자는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른으로서 존경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분들 입에서 쉽게 또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예. 또 헤어지자고 얘기해도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파울리스타님은 느낌적인, 이제 더 깊어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예. 어떤 상황이든 이거는 그렇게 마냥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상황적으로 여자친구가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여자친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싶지만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연락으로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욕심은 있겠죠. 자기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라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뭐 하면 뭐 한다, 어디 가면 간다, 이런 걸 보고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되게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갖다 다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예.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자, 우리가 남자가 선장으로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세 번째. 상대방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처음 만나는 날 시차 적응 때문에 약속 시간을 계속 미뤘습니다. 5시간 정도 집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다음에 볼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 주에도 워크숍으로 인해서 못 보는 상황이라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 안 하고 즐겁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데이트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억지로 만나다 보니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거죠. 다음날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녁에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초저녁부터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중간에 상대방이 깨서 카톡을 하다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금방 또 잠이 들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전화가 와 있으면 전화했었네 라는 얘기라도 해줘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피곤한 것 뻔히 아는데 이해 못 해주냐고 하면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여봐요,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장거리 연애하고 이 여자 피곤한 건 뻔히 이제 시간 문제예요. 예, 그래도 여행까지 갔다 와서 여독도 쌓였어. 안 그래도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짜증 나겠죠.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짜증 내는 겁니다. 아, 나 피곤한 것 같으면 이해 못 해주냐고. 예,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파울리스타님은 너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노력하는데 이러면 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도 속이 상해 전화통화 잠깐 나와서 하자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요. 점심시간에도 기분이 안 풀려 통화 잠깐 하자고 했는데 결국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카톡을 주고받다가 도저히 대화로 통해 풀 수 없을 것 같고 답이 나오지 않아 저는 이별을 통보했고요. 상대방은 바로 수긍하며 잘 지내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때 좀 더 시간을 갖고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을 가졌어도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고 하네요. 감정에 끌릴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서로 너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피곤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람 마음이 모릅니까? 예, 진짜 이 여자분, 이게 인간이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이게 다르다라고 판단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본인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거예요. 예.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야. 전화통화 하자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서로 잘 지내하고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해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사건이 헤어짐의 주요 원인이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너랑 맞지 않아서 헤어진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프레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이거는 프레임 문제 이런 것도 다 상관이 없고요. 프레임 문제도 없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큰 상황, 내 장거리 연애를 하는 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입장을 바꿔서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나서 집에 버스 타고 터미널까지 올라와가지고 또 쉬지도 못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프레임 문제예요? 예. 이게 마지막에 잘못해서 싸워서 그런 거예요? 아, 전혀. 이거는 언젠간 터질 만한 시한폭탄이었다고 봐요, 이거는. 예.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예. 이 여자가 얼마나 본인은 버틸 수 있어요? 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도 기숙사, 예,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한번 집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아, 못 버팁니다. 예. 얼마나 힘든데요. 스트레스 이빨, 우울증 와요, 우울증. 예. 죽고 싶을걸요. 예. 자,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같던 연애 당시 상황을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분석 다 했죠. 예. 세 번째, 연애 진행 시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어떤 식으로 처벌해 상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상황을 갖다 큰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여자분이 여러가지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자기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를 원하지만 사실 자기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파울리스타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기보다는요, 사실 여자친구분이 너무 피곤한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스스로가 어떤 이건 뭐라고 해야지? 스스로가 내가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살 깎아먹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여자분은 그냥 자폭한 거예요. 예. 이거는 본인 파울리스타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파울리스타님도 느끼시겠지만 아시겠죠? 다른 연애했을 때는 점점 감정이 커졌는데 이 여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여자에게는 항상 물음표가 따라왔다고. 파울리스타님이 제일 분석하지 못한 건요, 이 여자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입장을 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게 관계의 거리를 두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조율을 해나가면서 만나든가, 아니면은 이 여자의 상황 고려해가지고,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황으로 쉽게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예, 제가 보기에는 한 2주에 한 번 만나도 사실은 많이 피곤해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친구. 제가 느끼기에는 2주에 한 번 만나도요, 되게 피곤했을 거고, 만나더라도 대부분 힐링하는 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제가 좀 데이트 코스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나랑 어디 막 놀러 가고 이런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진짜 호텔에 가서 쉰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카페 가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책이나 본다던가 이런 데이트를 해야지, 이 여자분을 어디 데리고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이 여자분은 이런 데이트가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만약 파울리스타님이었다면 그런 데이트밖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그죠? 마사지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식의 데이트밖에 안 돼요. 이거는. 예. 이 여자분 못 버팁니다. 이건. 자, 마지막 네 번째. 예. 여행 떠나기 전에 비행기에서 읽으라고 써줬던 손편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에 우러나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태도와 상관이 없던 거죠. 이런 거 프레임이랑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 프레임하고 관계가 없고요. 여행 갔다 와가지고요. 예. 스트레스 폭발이에요. 이 여자친구가 본인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에요. 파울리스타님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스트레스 폭발이에요. 예. 이거는 여행 갔다 오고 나서는 완전 이 게임 끝났다고 보죠. 피곤해서 뻗어 있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스트레스 줬죠. 그러니까 바로 헤어지자고 얘기 나오는 거죠. 예. 아, 파울리스타님 들어왔네. 예. 파울리스타님 제가 한참 설명해 줬어요, 지금. 예. 파울리스타님 문제 아니에요. 예. 다 이건 프레임 문제도 아닙니다. 다 여자친구 문제예요. 다 여자친구 문제. 예. 여자친구가 남자를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예.